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 1982년 국민학교 6학년 9월의 일기입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추석이 다가옵니다. 산골소녀가 추석 장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다 알 수 있다. 누구네 집이 추석 장보기를 아이들이 본단 말인가. 그것도 무엇이냐면 사과 200원 4개, 배 1개 150원, 과자 300원짜리 한 봉, 그뿐이었다. 또 돼지 비계를 한 근 사오라고 했다. 초라한 추석 장보기에 산골소녀의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럼 추억의 일기장 들어보실까요? 1982년 9월 16일 목요일 맑음. 제목 걱정. 옥수수를 입에 까 넣으며 집에서 막 나왔다. 그런데 우리 앞집을 지나려자 미영이네 아버지께서 부르셨다. 쪽지에 무얼 써주시며 돈 3,000원을 주셨다. 이 쪽지를 약국에 갖다 주고 여기 적힌 대로 약 3,000원만큼 지어오라고 했다. 무용까지 수업을 마치고 제산약국에 갔다. 회충당 약방은 가기가 쉽지만 약을 안 지어주므로 제산약국까지 가야만 했다. 가보니 남자가 없어 안주인이 약을 못 지어 신약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냥 두라고 했다. 우리 약이라면 몰라도 남의 것이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랫목 동네를 지났다. 여기에서부터는 깜깜한 어둠을 뚫고 나 혼자 가야만 했다. 자꾸 걱정만 되었다. 일부러 사주기 싫어 안 사준 것처럼 보여 미안하여 어떻게 그 말을 할까 하는 생각에 무서움은 조금도 안 생각했다. 드디어 미영이네 집 마당에 들어왔다.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나를 보자마자 약을 못 지어온 줄도 모르고 고맙다고 말하자 더욱 미안하기만 했다. 억지 춘향으로 말을 꺼내고 집으로 왔다. 진규는 약간 덜 아팠는데 또 아버지께서 배아리를 만나셨다. 진규가 아무 음식도 안 먹어서 사과랑 과자를 좀 사왔다. 1982년 9월 17일 금요일 맑음. 제목 무용연습. 강강술래의 무용에 가운데서 새끼 꼬는 것도 있다. 큰 원에 작은 원처럼 12명이 천을 들고 돌며 꼰다는 것만 알았다. 그런데 실제 천이 와서 하늘을 찌를 듯 하지는 않아도 제법 큰 장대에 1,006가지 색깔을 12개 늘어뜨려 놓고 직접 하니 실감났다. 처음에는 한 가닥씩 꼬며 같은 색은 한 색의 반대쪽에 서곤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같은 색끼리 모여 2개씩 꼬았다. 그리고 천을 길다고 짧게 만들어서 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빴다. 처음대로 했으면 보기도 좋고 훨씬 좋겠다. 새끼 꼬는 것이 잘 되지 않아 더 늦게 마쳤다. 내일은 총 연습을 한다는 것이다. 자료실 청소를 매일 아침에 한다. 청소는 조금도 안 하고 만화만 읽는다. 나도 이제 3권 읽었다. 선자는 내하고 같이 시작해 읽다 보면 내 한 권 읽을 때 2권씩이나 읽는다.
책을 보기 위해 자료실에 청소하러 가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만화 읽다 선생님께서 오셔 청소 안 한다고 꾸지람 들을 일도 적지 않았다.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에게 묵은 영감이라고 하고 흉할 때가 많다. 나는 이럴 땐 쑥 빠져나온다. 1982년 9월 18일 토요일 맑음. 제목 운동회 총연습날. 운동회의 기분을 일컫는 총연습을 하는 날이다. 아침에 실내화를 사달라고 졸랐더니 2,000원을 주시며 영자 실내화 한 컬레와 내 것 한 컬레를 사라고 하셨다. 내 것은 220ml가 딱 맞는다. 그러나 조금 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225ml를 사고 영자는 190ml를 샀다. 모두 1,300원이라 2,600원인데 200원은 애누리를 해주셨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한복을 보자면서 서로 입어보고 야단이었다. 나는 체육복이 4학년 때 샀던 녹색 옷이 작아서 허리가 나오고 속옷이 다 보여서 미숙이의 잠바를 빌려 입었다. 김익 선생님이 생각난다. 처음 입은 체육복은 김익 선생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도 없었다. 6학년에 달리기는 3번인데 한 번은 100m 달리기이며 또 한 번은 손님 찾기와 조심조심의 제목이 붙은 달걀 껍데기를 숟가락에 얹어 가는 것이다. 나는 3번 다 2등밖에 할 줄 모르는 신세인지 2등만 했다. 무용할 차례가 기다려졌지만 끝에서 3번째이다. 점심시간도 없이 바쁘게 하였으므로 2시 몇 분에 마쳤다. 청군의 승리로. 중학생은 토요일인지라 구경하러 많이 와 있었다. 무용을 다 마치니 온몸에 땀이 쫙 흘렀다. 뛰어서 계단을 올라왔다. 그런데 그만 고름이 밟혀 뚝 떨어졌다.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듣고 가짜나 웃으셨다. 1982년 9월 19일 일요일 흐림. 제목 고추 따기. 조례를 다 마쳤다. 분주하던 날도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다. 세 분이 20일간 고생하시고 18만 원을 끌어가셨다. 한 할머니는 나에게 이곳 주소 좀 적어 달라고 하셨다. 이제 이별하면 다시는 못 볼지 어디선가 만난다 해도 물어보지 않고서야 모를 것이다. 아버지께선 며칠째 숟가락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죽물도 안 마시고 맹물 끓인 것만 드셨다. 엄마랑 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땄다. 밭에 가던 길에 다래를 조금 땄다. 우리 밭 위에 있다. 많이 열지도 않고 다 익지도 않았다. 올해 2번째 먹어본다. 어제 영자가 3개 준 것과 오늘 먹는다. 하지만 머루는 아직 맛도 못 봤다. 날씨는 비가 약간씩 오다가 말아 옷만 2벌 벗었다. 오후 2시까지 학교 무용 연습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못 갔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추가 정부미 포대로 3푸대이고 아직 2포대 모자라게 남아있다. 엄마는 고추를 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중엔 엄마 어릴 땐 학교 가는 것이 소원이었으며 나는 우리 집에서 여자 노릇을 하고 남자 노릇 둘 다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난
내 생각으로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다. 집에서 말하는 4살 때의 일까지 알 수 있다.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엄마가 몇 살 때였느냐를 얘기해 주셨다. 나는 고집이 굉장히 세었고 큰 아이들하고도 싸워 이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1982년 9월 20일 월요일 맑음. 제목 수학여행 이야기. 음악 시간이었다. 운동회 준비에 바쁘기 때문에 4시간으로 마친다는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자 아이들은 함성을 울렸던 것이 3교시째이다. 음악 시간은 4교시째이다. 거의 끝나가니 아이들은 떠들고 놀기만 하고 선생님 말씀은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시자 귀가 솔깃했었는데 그거 물어봤지? 무슨 말이냐면 수학여행 보내주는지 물어봤냐는 말이다. 이에 안 보내준다 하고 포기한 사람은 일어서라고 하셨다. 3명이었다. 그 중에는 나라는 인간도 있었다. 이미 아버지께서 3학년 때 부산 데리고 가실 때 갈 생각 마라고 하셨고 요즘은 말도 못 꺼내게 하시고 말해도 들은 척 하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 형편이 이렇다. 나도 가고 싶긴 해도 옛날부터 포기하고 아예 갈 생각조차 안 했다. 나는 약간 눈물이 글썽했으나 이를 꽉 물었다. 넌 남들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엄마의 말을 생각했다. 우리 마을에 조금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만의 집에 있는 택이나 집을 산에 지어 두었다. 이미 벌써부터 와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으며 산에서 약초를 캐어 팔고 있다. 술에 취해 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상한 말을 한번 했는 걸 들었고 돈을 굉장히 듬뿍듬뿍 필요 없이 많이 쓴다. 장에 갔다 2번 같이 왔는데 약간 의심이 든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1982년 9월 21일 화요일 맑음. 제목 가을 체육 발표회 날. 엄마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간단히 무척 기뻤다. 그래서 아침을 일찍 먹고도 진규 옷과 금자 옷을 찾아두고 엄마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우다가 7시 30분에 집을 나왔다. 10시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이다. 점심은 싸감으로 우리가 가지고 왔다. 제법 무거웠다.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들은 언제 다 갔는지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도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 다 와 갈 때 이미 앞집 미영이네 엄마가 우리를 따라왔다. 우리가 갔을 때 이미 시작 몇 분 전이었다. 드디어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가 열렸다. 달리기가 다른 학년은 모두 2번씩인데 우리 6학년은 졸업한다고 서비스로 1개 더 얻었다. 그러나 한 번밖에 2등하고 모두 4등이었다. 달걀 껍데기 숟가락에 얹어 달리는 것이다. 손님 찾기는 변한범 선생님이었다. 무용할 차례만 기다렸다. 나는 기록이므로 편하기는 했다. 점심은 자갈선에서 먹었다. 언니가 닭게장국 한 그릇을 사왔으나 맛이 없었다. 운동에 갔지도 않았다. 구경꾼도 적고. 청군이 이겼다.
다 마치고는 최길숙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 일찍 집으로 올 수 있었다. 또 정인의 아버지께선 사과 4개를 사주셨다. 아무리 거절해도 자꾸 권하기에 할 수 없이 받아서 정이 1개를 주었다. 돈은 내가 쓴 것은 100원밖에 안 된다. 엄마는 무용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다. 1982년 9월 22일 수요일 맑음. 제목 돈 잃고 야단 들음. 아버지께서 밥을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돼지 비계 1근을 사오라고 1,000원을 주셨다. 죽으나 사나 온 봄 내 여름 내내 입던 초록색 바지 주머니에 쑥 주워 넣었다. 또 그냥 쓰라고 100원을 주셨다. 여느 때보다 약간 늦었다. 금방 아이들을 따라가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런데 한참 가서 주머니에 손을 쑥 넣어보니 돈이 없었다. 100원은 있는데 이상하게도 1,000원이 빠졌다. 그래서 얼른 뒤돌아보며 돈을 잃었다고 하자 미희가 건네주며 저기 떨어졌더라고 하였다. 미희가 무척 고마웠다. 무심코 또 그 주머니에 넣고 학교에 다 와갈 때 보니 또 돈이 없었다. 주머니를 보니 구멍이 손가락 3개 들어갈 만큼 떨어져 있었다. 지난번에 떨어져 엄마가 꿰맸기 때문에 태평무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럴 수가. 얼떨떨 겁이 났다. 집에 올 때 2 눈을 반짝 뜨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와서도 겁이 나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숙제를 하다 보니 엄마가 비계를 샀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수그린 채 잃었다고 했다. 영자가 알기 때문에 고자질한 줄 알았다. 저녁 먹을 때 아버지께서 돈 잃으면 정신이 휴황해진다고 하며 1번 잃었는데 조심 안 했고 잃었으면 집에 와서 금방 엄마에게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실컷 들었다. 대번 주머니도 꿰매었다. 자꾸만 눈물이 났다. 앞으로는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982년 9월 23일 목요일 맑음. 제목 숙제장. 4교시째 실가가 들었다. 끝날 종은 치지 않았는데 책을 다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숙제 검사를 하셨다. 내가 앉은 분단은 4분단이다. 선생님께서 1분단부터 검사하셨다. 그때 정원이가 오더니 숙제장을 빌려 달랬다. 답을 덜 달았는 곳이 있는가 보다 하고 빌려주었다. 또 그때 끝날 종이 울리자 숙제 검사 이따가 한다고 하셨다. 숙제장하고 정원이에게 가보았더니 금화가 가지고 베끼고 있었다. 갑자기 화가 치밀렀다. 왜냐면 내가 자꾸 빌려주니 남까지 빌려주는 것이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빌려주다니. 금화가 나에게 와 직접 빌려달라고 했더라면 잘 빌려줄 수 있다. 한 마을에 있으면서도 나하고 말을 안 하려고 했으면 몰라도 같은 분단이면서도 괘씸한 생각이 들어 말도 안 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일 정원이에게 사과해야겠다. 실은 어제 금하는 다른 아이와 오자미하며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앉아서 숙제를 한 것이다. 정희의 팔목뼈가 부스러져 기부스를 했다. 그런데 정희네 집 아버지가
영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정희는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 어서 완쾌되었으면 좋겠다. 1982년 9월 24일 금요일 맑음. 제목 편지. 부산 이모 댁에서 편지가 왔다. 그런데 언니가 추석 때 영주 온다고 영주 나와 만나자고 했다. 만나서 부산 따라가 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곳을 찾아준다는 것이다. 내가 이미 졸업을 맞고 중학교 안 가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추석에 영주 못 오면 편지하라는 것이다. 오후에 학교 논에 별을 뱄다. 난 낫을 깜빡 잊고 못 가져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여학생은 베지 않고 청소를 하고 별을 묶고 볕단을 날랐다. 청소를 하는데 금자와 나는 끝까지 했다. 명숙이 선의도 조금 했지만 책상 줄을 대강 맞추고 쓸기를 쓸어 모았다 보니 어떤 쪽지가 잘 접혀 있어 얼른 주워보았다. 너무 끔찍하여 금자를 끌고 가 보여주었다. 금자도 놀랐다. 금자는 혜영이에게 말하고 나는 명숙이에게 말해주었다. 쪽지에는 선자가 남진이에게 쓴 것이다. 밤 11시 25분에 마을회관 옥상에 나오라는 것이다. 쪽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3번째 쓰는데 남진이가 답을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놀란 것은 자살 기도하겠다는 것이다. 안 나오면은. 혹시 누가 장난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였다. 설마 선자가. 선자 글씨도 약간 닮았는 것 같았다. 50%는 믿고 50%를 안 믿었다. 제발 누구의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1982년 9월 25일 토요일 흐림. 제목 영숙이와 다툼. 3시간을 마치고 중앙식당에 들렀다. 돼지 비계만 2근 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돼지 비계가 없다고 하여 정거장 밑에 식육점에까지 가기 귀찮아서 그냥 걸음을 옮겼다. 한참 오다가 도시락을 먹고 나니 다시 사러 갈 생각이 났다. 날씨도 더웠지만 이상하게 눈이 무거워져 자꾸만 슬며시 감겨졌다. 정거장 밑에 가니 살 수 있었다. 갑선 같아도 고기 양이 거의 3배나 되는 것 같았다. 밥에 체했는지 배가 몹시 아팠다. 어쩌다가 영숙이와 다투게 되었다. 사사로운 일, 아니 다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중한 일이나 영숙이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다른 아이에게 들은 비밀을 영숙이에게 털어놓았더니 영숙이가 그 얘기를 본인에게 물어보자는 말을 하니 무척 속상해요. 그럼 나도 영숙이가 얘기해준 비밀을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 다툼의 시초였다. 영숙이와는 이번에 정말 다툼의 처음일 것이다. 밤에 와 생각하니 무척 후회스러웠다. 다투기 전에 영숙이가 내가 하는 말은 조금 더 들으려 하지 않아 속이 상했었다. 조금이라도 내가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의 연속이다. 잠시였지만 정말 가슴 아픈 말을 주고받았다. 하루 종일 생각에서 깨어나질 못했다. 가정실습을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그러나 나와 수키는 27일, 29일 날 학교에 글짓기 연습하러 가야 한다. 13일 날 명호에 간다는 것이다.
1982년 9월 26일 일요일 맑음. 제목 파. 어제 일로 밤에 잠을 못 잤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2시경에 너무나 괴로워 글씨도 보이지 않는데 시험지에 편지를 썼다. 불을 켜려니 엄마에게 야단 맞을까 못 켰다. 그래도 편지를 쓰고 나니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밤에 못 잔 탓에 해가 동쪽에 떴을 때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 편지를 보니 글씨가 얼마나 바른지 내가 쓴 것도 못 알아보겠다. 썼던 곳에 또 다른 글씨가 쓰여 있고 정말 너무 엉망인지라 다시 썼다. 지우개는 왜 이렇게 심각할 땐 소용없을까? 글씨는 아무리 많아도 깨끗이 지울 수 있는데 왜 말은 못 지울까? 말을 지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돼지 비계 때문에 정말 밥을 못 먹겠다. 냄새가 입에 코에 배인 것처럼 밥을 먹으려면 반찬에 비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못 먹는다. 토할 것 같다. 감기가 오지게 걸렸기 때문인지 밥을 못 먹는데 더구나 못 먹게 만들어 감자로 때를 때운다. 엄마랑 둘이 밭에 갔다. 옥수수도 꺾고 김장 배추로 심은 나물이 병이 드므로 뽑아오려고 갔다. 그런데 밭 옆에 정희네 고추밭에 파를 엄마가 뽑았다. 파 씨를 우리 집에서 가져가면서 심어서 같이 먹자고 했기로 말도 없이 뽑아가다니 같이 먹는다고 하고 먹으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고추밭째로 다른 집에 팔았기 때문에 뽑아 얻긴 해도 난 거름까지 주었다 해도 살이 찔 것도 아닌데 허락 없이 안 가져올 걸 깊게 마음먹었다. 1982년 9월 27일 월요일 맑음. 제목 가정실습 날인데 학교에 가야 함. 매우 지루한 날이다. 아침에는 산뜻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영숙이 집에 들려서 같이 갔다. 토요일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중학생들도 가정실습을 했다면 무서워 혼자 못 간다. 숙희도 와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오셨다. 선생님께서 명호 가서 숙희는 동시 난 산문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산문은 도통 모르나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추수 하늘의 제목으로 29일 날 올 때 지어 오라고 하셨다. 하늘이라니 막막하기만 했다. 어떤 것을 쓸지 모르겠다. 마음만 답답하고 선생님께서 글짓기 모음철을 빌려주셨다. 소년 조선일보에서 글을 오려 붙인 것이다. 멋지다. 12시도 안 되어 학교에서 나와 혼자 못 가므로 숙희와 실컷 놀다가 중학생과 같이 집에 왔다. 뱀이 겁이 나서 도저히 못 온다. 집에서는 꼭 일찍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리기가 얼마나 지루한지 몰랐다. 숙희와 놀다 보면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부끄럽고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았다. 1982년 9월 28일 화요일 맑음. 제목 자. 학습 용구함에 넣어둔 자를 25일 날 잃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사달라고 졸랐다. 돈은 안 주시고 야단만 치셨다. 삼각자는 있어도 각도기가 없거나 눈금이 잘 보이지 않아 다시 샀을 때가 있어 삼각자가 애법 많았다. 그런데 몽땅 잃게 되어 무척 신경질이 났다.
숙제장을 펼쳐 놓았다. 자가 있던 날은 삭삭 빠르고 곧게 그었는데 자가 없으니 짤막한 칼로 그었다. 속이 답답하기 짝이 없어 영자 책받침을 몰래 가져와 잘 그었다. 그러나 한참 후 영자가 들어와 이걸 보고 화를 내고 책받침을 쏙 뺏어 가버렸다. 늦어도 천천히 칼로 그었다. 내일 학교에 가기가 귀찮아졌다. 자, 내 자는 친구가 없는가 봐 무척 심심해한다. 나 혼자 아무 말 없이 숙제하면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린다. 공책도 뒤적, 책도 뒤적, 겨우 찾아내면 반듯한 줄을 그어준다. 심심할 때만 되면, 팔 아플 때만 되면 숨어버린다. 1982년 9월 29일 수요일 맑음. 제목 추석 장보기. 중학생들과 같이 가려고 아침 일찍 나섰다.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 더 늦어서 뛰었다. 겨우 영숙이네 아이들을 따라갔다. 아침에 가자마자 학교에 가보았다. 책일숙 선생님께서 기다리다가 부르거든 오라고 하셨다. 숙희와 같이 교문을 나왔다. 난 추석 장보기에 바빴다. 다 알 수 있다. 누구네 집이 추석 장보기를 아이들이 본단 말인가. 그것도 무엇이냐면 사과 200원 4개, 배 1개 150원, 과자 300원짜리 한 봉, 그뿐이었다. 또 돼지 비계를 한 근 사오라고 하셨다. 장보기를 마치고 나니 숙희는 그냥 집에 가려고 우겨댄다. 그 위 거의 농협까지 갔다가 내가 말리는 바람에 다시 내려왔다. 정말 신경질이 났다. 여기까지 먼 곳에서 와 그냥 되돌아 가다니. 여느 때도 아닌 가정 실습 날인데 무슨 창피스러운 일인가. 집에 가 무엇라고 하는가. 그러나 겨우 다시 학교에 오게 되었다. 책일숙 선생님께서 운동회 가을이란 제목을 주시고 그중 한 개를 지으라고 하셨다. 운동회를 지어내고 학교에서 나왔다. 1982년 9월 30일 목요일 맑음. 제목 추석 준비. 아버지께서는 담배 학고를 오늘 다 마치신다고 담배 학고 박으시느라 한창이다. 엄마는 오전에는 아버지 일을 도우시다 오후에는 나랑 밭에 가서 배추, 콩, 옥수수, 고구마를 준비하여 왔다. 고구마는 담배 포기가 없는 곳에 심어 두었었다. 그런데 캐다 보니 산돼지인지 사람인지 덤불이 성하고 좋은 곳 몇 포기는 캐버리고 없었다. 9월도 이제 마지막이다. 내일은 추석이다. 우리도 큰 댁에 가야 하는데 지금은 돈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 고향 친척들이 그리워진다. 못 간다고 편지 한 통 안 띄웠으니 섭섭해 하시지나 않을지. 송편 떡도 못 해먹는 대신이랄까 기지떡을 해 먹었다. 논이 없으니까 햅쌀은 구경도 못한다. 우리 집도 논이 있었으면 좋겠다. 콩밭, 노란 잎 이곳저곳으로 날리며 마지막 작별을 나눈다. 아직 남은 파르스름한 잎은 작별의 날을 기다리듯 고개를 떨구고 있다. 앙상한 가지에 남은 콩 꼬타리는
제 세상을 만난 듯 살며시 고개 내민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